자, 뮬방적기에서 인공지능까지 기술 발전이 항상 우리 삶을 좋게만 만들었을까요? 글쎄요. 오늘은 산업혁명부터 지금 이 AI 시대까지 이 눈부신 기술 진보 뒤에 가려져 있던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노동의 눈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는 어떻게 반복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이 시 한 구절을 먼저 보실까요? 19세기에 쓰인 시예요. 무자비한 왕, 그 왕은 바로 증기. 그의 무쇠팔에 수백만의 인간이 파멸된다. 와,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기술 발전이라는 거대한 서막이 결국 인간의 고통과 함께 시작됐다는 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총 6단계인데요. 먼저 기술이 가진 빛과 그림자, 그 두 얼굴을 보고요.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서 노동자들이 흘려야 했던 눈물의 의미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러다이트 운동, 이걸 완전히 새롭게 한번 해석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엔 이게 어떻게 오늘날 AI 시대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평행이론을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답까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기술의 두 얼굴. 아니, 어떻게 인류에게 이렇게 경이로운 진보를 선물한 바로 그 시스템이 동시에 이렇게 끔찍한 파괴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 거대한 모순,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칼 마르크스조차 자본주의의 생산력을 보고 이집트 피라미드나 로마 수도교를 능가하는 경위라고 극찬할 정도였어요. 엄청나죠. 하지만 바로 그 경위의 뒷면에는 대량 실업, 노동 착취, 그리고 끝없는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야만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진보와 야만, 이 아슬아슬한 동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걸 바꿔버린 증기왕의 시대. 그 시작은 바로 뮬방적기라는 기계 하나가 불러온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자동 뮬방적기. 이름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이 기계 하나가요. 정말 말 그대로 수십만 명의 삶과 생계를 그냥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마주한 산업 자동화의 거대한 충격파였죠. 이 숫자를 보시면 그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1829년에서 1841년 사이에요. 일부 공장에선 생산량이 무려 10%나 늘었는데 정작 뮬 방적공의 수는요, 60%가 사라졌습니다. 60%요? 이건 뭐 자본가의 효율성이 곧 노동자의 일자리 파괴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해고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의 삶은 괜찮았을까요? 천만에요. 성인 노동자들의 빈자리는 5살짜리 아이들까지 포함된 아동 노동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루에 16시간씩 상상도 못할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어요. 당시 기록을 보면 지구 위에 존재하는 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결코 과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영국 안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생산력은 더 많은 원료, 더 넓은 시장을 필요로 했고 그 끝없는 욕망은 결국 인도에서 중국까지 식민지 팽창과 추악한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전 지구를 피로 물들인 셈이죠. 자, 이런 끔찍한 상황에 노동자들은 대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흔히 기계 파괴 운동으로만 알고 있는 러다이트 운동을 살펴볼 텐데요. 과연 그들의 행동은 그냥 진보를 거부하는 광적인 반란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저항이었을까요? 러다이트 운동은요, 절대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동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죠. 이걸 본 정부는 어땠을까요? 노동조합을 아예 금지시켜버리고 심지어 1만 2천 명의 군대까지 동원해서 진압에 나섭니다. 그리고 기계를 부수는 행위는 사형에 처해지는 중범죄가 됐고요. 결국 14명의 지도자가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본과 권력은 늘 이걸 광기 어린 반란, 무식한 폭력이라고 폄훼해왔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 에드워드 톰슨 같은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봐요. 이건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굶주림과 생존권 파괴에 맞서서 공동체 전체가 벌인 아주 치열하고 조직적인 정치적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자,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리고 지금의 인공지능 AI가 바로 200년 전의 뮬 방적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무슨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최근 아마존이 단 3개월 만에 해고한 직원의 숫자예요. 3만 명. 와, 3만 명입니다. 이 거대한 숫자는 200년 전의 그 충격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어떻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대량 해고의 명분은 뭐였을까요? 아마존의 수석 부사장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덕분에 우리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혁신은 곧 해고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200년 전과 똑같지 않나요? 기술 발전이 노동자를 내쫓는 가장 편리하고 강력한 무기로 또다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런 말을 듣죠. AI가 지루한 노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더 좋고 창의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줄 거다. 뭐 이런 장밋빛 약속들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고용 없는 성장, 끝없이 이어지는 해고, 그리고 점점 더 불안정한 계약직으로의 조용한 전환. 이게 바로 AI 시대의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기술 그 자체일까요? AI가 문제인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분석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문제는 칼입니까? 아니면 그 칼을 휘두르는 칼잡이입니까? 말크스가 자본론에서 이런 비유를 들면서 비꼬았죠. 배심원 여러분, 저 행상인의 목이 잘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죄가 아닙니다. 바로 이 칼의 죄입니다. 라고요. 어떠세요? 핵심이 명확하죠. 문제는 기술이라는 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이윤을 위해서 그 칼을 파괴적으로 휘두르는 시스템과 행위자, 바로 그 칼잡이가 진짜 문제라는 거죠. 그럼 자본주의적인 기술 이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인류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첫째, 노동 시간을 더 늘리고 둘째, 노동 강도를 더 높이고 셋째, 노동자를 더 가난하고 더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 기술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는 너무나 파괴적인 무기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이제 역사와 경제 분석을 바탕으로 이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싸움의 길은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도 노동자들이 저항하면 꼭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시대에 뒤떨어진 러다이트 운동이다 라면서 폄훼하는 목소리요. 하지만 이 분석은 그걸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건 기술 발전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게 만들려는 아주 교묘한 선전일 뿐이라는 거죠. 이건 기술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바로 인간에 대한 착취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21세기형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행동이 제안됩니다. 200년 전처럼 기계를 부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총파업으로 생산 자체를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모두가 나누고요. 자동화로 엄청난 이익을 얻는 기업에는 복지세를 제대로 부과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적 이윤 중심의 시스템 자체를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한 시스템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아주 근본적인 제안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기술력만으로도 인류는 하루에 5시간만 일해도 지금의 생산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스템의 목표, 즉 누구를 위해 기술을 쓸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만 바뀐다면 기술은 더 이상 노동자를 버리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길고 긴 분석은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기술 발전의 열매는 과연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하는가? 소수의 자본가인가? 아니면 사회 구성원 모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이 거대한 자동화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일 겁니다.